남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내일로 기차를 타고서 도착한 세 번째 여행지. 사실상 이번 내일로 기차 여행의 하이라이트.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낭만 여행의 끝판왕. 여수에서의 여행길에 올랐다. 전날 저녁 미리 여수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뒤 아침 일찍 나와 길을 나섰다. 그동안 매번 눈이 내리고 흐릿한 날씨가 계속되어 여행을 힘들게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았다. 물론 추운 건 여전해서 핫팩을 사들고 있긴 하지만 바로 이순신 광장까지 걸어와서 여수당으로 왔다. 바게트버거 맛집으로 많이 알려진 여수당. 아침 식사도 할 겸 바게트버거 맛을 보기 위해 첫 코스로 이곳 여수당에 들른 것이다. 아직 오픈 시간이 좀 안 되어서 다른 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았다. 쑥을 활용한 쑥 초코파이와 아이스크림도 제법 인기 있는 것 같다. 날씨가 추워서 아이스크림은 잘 안 먹지만 초코파이는 선물용으로 많이들 구매하는 것 같다. 그렇게 조금 기다려서 오픈이 되고 바게트버거와 아메리카노 세트를 구매하였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려들어 오픈 시간에 맞춰 왔으면 많이 기다릴 뻔했는데 일찍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먹을 만한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고 얼른 개봉을 해보았다. 바게트 안을 파내어 그 안에 재료가 들어간 특이한 형태의 바게트버거. 바게트빵 겉면의 바삭함과 안쪽 재료의 여러가지 맛이 잘 어울려서 독특하고 맛있었다. 많이 먹을만 하군. 날씨가 춥다 보니 얼주가인 나에게도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잘 넘어간다. 이렇게 바게트버거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여수 여행길에 올랐다. 처음으로 가본 곳은 진난관. 조선시대 400여 년간 조선수군의 본거지이자 국내 최대 단층 목조 건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 정비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고 건물 전체가 가려져 있어 볼 수가 없었다. 첫 장소부터 이러다니 뭔가 아쉬웠다. 사실 예전에 여수를 방문했을 때 와본 적이 있었고 그 당시 기억으로 풍경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쉽지만 앞에서 사진들만 조금 찍은 뒤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되돌아갔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한 기념품점처럼 보이는 가게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동 동선상 이곳에 다시 올 것 같지는 않고 왠지 괜찮은 것이 많을 것 같은 느낌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결정. 들어가 보니 내 느낌이 맞았다. 안에는 다양한 감성적이고 느낌 있는 여행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나도 몇 개 사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였다. 고민 끝에 컬렉션으로 모으는 키링과 마그넷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였다. 진난관의 아쉬움을 이곳에서 달랠 수 있어 다행이다. 다시 이순신 광장으로 되돌아와 이곳 주변을 조금 걸어보기로 했다. 어차피 해안가를 따라 걸으면서 하늘 등대까지 갈 계획이었어서 경치 구경도 할 겸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곳 광장 중심에는 넓은 광장과 함께 이순신 장군 관련 전시가 곳곳에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쪽에 거북선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 크기로 고증을 거쳐 만든 것 같은데 예전 기억으로는 거북선 안쪽까지 들어갔던 것 같지만 지금은 막혀 있었다. 거기다 비둘기들이 점령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 비둘기들에 의해 꽤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은 장군님의 거북선. 이 녀석들, 거기는 니네 화장실이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수의 바다의 경치는 어디서 봐도 어떻게 봐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수로 여행을 오는 이유, 버스커가 여수 밤바다를 부른 이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거북선대교와 돌산대교의 사이에서 수많은 건물과 해안선, 등대가 한데 어울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수의 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풍경과 경치를 제공하고 보여주는 여수 바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고 느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도. 혼자 여행 오다 보니 사진 찍기가 수월하지 않다. 저렇게라도 찍어야지. 치안이 좋지 않은 외국이라면 날치기를 당했을 일이지만 아마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솔직히 이 정도 풍경이라면 이 정도 수고는 해줘도 충분하다는 가치는 있다. 그렇게 해안가를 걷다가 잠깐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많은 가게들이 있다. 그리고 한편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셀프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나도 기념삼아 한 장 찍어보기로 하였다. 사실 요즘 나도 찍는 재미에 빠진 내컷 사진. 근데 혼자 찍으니까 재미없다. 역시 이런 건 같이 찍어야 제맛. 그냥 혼자 놀았다 생각하고 나왔다. 이번 여수 여행에서 필수 코스로 고소동 벽화마을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곳에 이렇게 입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 걸어 올라가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성된 벽화마을이 그렇지만 이곳 고소동 벽화마을 역시 길이 좁은 편에 이곳저곳 길이 많이 뻗어져 나 있었다. 고소동의 벽화 테마는 만화인 듯 보였다. 유명한 만화 식객부터 시작해서 여러 만화의 일러스트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주로 허영만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 허영만 작가의 고향이 이곳 여수라 그렇게 조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서울 성내동에 가면 강풀 만화거리가 있고 대구에는 김광석 거리가 있듯이 위로 점점 올라가는 오르막 구조로 되어 있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금씩 높은 곳에서 여수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색색깔의 벽과 그림으로 꾸며지고 특유의 감성을 가진 벽화마을과 바다의 풍경이 만나게 되면 그 감성은 시너지 효과로 더욱 배가 되어 낭만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벽화 그림 또한 이곳저곳 굉장히 많은 곳에 세밀하게 빼곡히 많이 그려져 있어 제대로 다 돌아보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큰 골목길이 하나 나온다. 이곳을 기점으로 여러 갈래 길로 또 갈라지는데 이곳에서 이순신대교 방향으로 바라보는 여수바다의 모습이 또 특히나 멋진 것 같다.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 이제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주변에서 쉴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마침 여기에는 벽화마을의 특성을 살려 카페도 곳곳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저 위쪽에 괜찮아 보이는 카페가 하나 보여 그곳으로 가서 잠시 쉬기로 결정하였다. 그곳까지 올라가는데도 수많은 벽화와 장식물, 멋진 풍경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렇게 도착하여 들어온 한 카페. 인테리어가 매우 모던하고 깔끔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나도 얼른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카페에 오면 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지만 아침에 마셨으니 이번엔 딸기 스무디를 선택했다. 상큼하고 시원한 딸기 스무디. 그리고 이곳 카페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전방에 뻥 뚫린 유리창으로 여수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였다. 그렇게 딸기 스무디 한 잔과 함께 잠시 여유를 즐기며 쉬어주면서 여수의 풍경도 즐기고 감상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길을 따라 내려와 해안가까지 내려와서 나머지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저 너머로 걸어가려고 했던 목적지 하멜 등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홀로 세워진 빨간색의 등대. 저기까지 걸어가야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등대의 모습도 주변 풍경과 잘 어울려서 꽤 괜찮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뒤로는 이순신대교가, 위로는 해상 케이블카가, 앞으로는 바다,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항구가 여수의 이미지를 한 곳에 함축하고 있다. 어쨌거나 저기까지는 걸어가기로 했으니 가까이 다가가 볼 겸 가까이 가본다. 생각보다 꽤 돌아가는 구조라서 조금 걸어야 했지만 걸어갈 때마다 다른 모습과 뷰를 제공해주고 있어 딱히 힘들다거나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까지 당도했다. 등대 이름 자체가 여수에서 포류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 앞쪽에는 이렇게 풍차의 모습과 하멜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었다. 방파제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가면 등대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다. 하멜 등대 또한 많은 사람들의 포토스팟이 되어주고 있었다. 최근 다녀온 제주도의 이호테우를 비롯하여 바닷가에는 많은 등대가 있고 특별한 상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여수의 하멜 등대 역시 이제는 여수의 대표 장소이자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시간 여유도 좀 있고 하니 잠시 이곳 뒤편 벤치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수 바다의 기운을 받아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택시를 타기에는 좀 애매해서 결국 또 걸어가는 중. 다행히 생각보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 오다 보니 오동도 입구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이곳에 케이블카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길이 있어 와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자체가 높은 곳에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꽤 올라가 높은 곳에서 탑승장으로 가야 한다. 케이블카는 돌산도까지 운행을 하니 다시 돌아와야 하기에 왕복표를 끊고서 바로 탑승을 하러 올라간다. 겨울철 비수기에다 코시국의 영향 때문인지 가능하면 소수라도 일행길로 나누어 태우고 있어 나도 혼자서 탑승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혼자 여유롭게 탑승을 만끽할 수 있었다. 케이블카 내부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장치도 있어 음악 하나를 틀고서 잠시 즐겨보기로 하였다. 혼자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서 바다 위를 건너며 오롯이 혼자 즐기는 시간.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돌산도 측의 탑승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2층에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 보았다. 여수시 건너편이 되다 보니 이곳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여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눈에 보이는 여수 시내의 모습, 이때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돌산대교 방향도 바라볼 수 있으며 꽤 가깝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전방을 보고 내려와서는 이곳엔 무엇이 있나 살펴보다가 여기 탑승장 앞에는 거북이빵과 돼지빵이라는 것을 팔고 있었다. 팥이 들어간 것이 아닌 쌀로 만들어지고 크림이 들어간 빵이라 몇 개 사 먹어보기로 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바이트버거 이후로 제대로 먹은 것이 없어 출출하기도 한 터였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아 바로 시식을 해본다. 우선 거북이빵부터. 귀여운 거북이 모양을 한 거북이빵은 쌀로 만들어지고 안고가 없는 순수 쌀빵이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의 빵. 쌀로 만들어져 아주 고소하고 바삭했다. 다음은 돼지빵. 복돼지의 모양을 한 돼지빵 안에는 달콤한 슈크림이 들어가 있다. 맛은 평소에 많이 먹어보던 델리만주와 비슷했다. 모양도 맛도 각기 다른 두 가지의 빵.
빵들을 먹으며 잠시 출출한 배도 달래고 남은 시간을 보내려 여기에서 잠시 SNS로 소식과 안부를 전해보기도 하였다.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여기 앞에 있는 돌산공원을 잠시 돌아보았다. 케이블카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해가 진 뒤에 석양 또는 야경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게 돌산공원이라 여기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슬슬 해가 지고는 있었지만 아직 완전 어두워지질 않아서 잘은 몰라도 밤이 되면 불을 밝히기 위한 여러 야간 조명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다소 썰렁한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저 조명들이 켜지면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해가 떨어지면서 어두워지다 보니 다시금 추워지고 있다. 특히 여기는 고지대가 되다 보니 더한 것 같았다. 어쨌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 동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너머로 돌산대교와 석양이 지고 있는 바다의 풍경을 담을 수 있다. 사실 돌산공원에 이런 장소나 풍경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냥 와본 것이었는데 오지 않았다면 후회했을지도 모를, 아니 분명 후회했을 풍경이었다. 특히 지금은 해가 지면서 저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에 돌산대교를 낀 여수바다의 모습은 머릿속으로 여수밤바다를 부르며 추억을 저장하기에 충분했다. 와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멋진 풍경을 담은 뒤 이제는 슬슬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다시 탑승장으로 되돌아와 돌아가는 케이블카를 탑승하였다.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낮보다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을 때처럼 돌아갈 때도 나 혼자 탑승하여 혼자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을 때운 보람도 좀 있었는지 저녁이 되고 어두워짐에 따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풍경을 보며 갈 수가 있었다. 하나둘 불빛이 들어오고 완전한 야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준 야경을 즐기며 돌아가는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며 이제는 완전히 저녁이 된 여수 시내를 걷고 있었다. 사실 저녁 일정은 미남 크루즈를 타는 것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운항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저녁에 할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 시간도 딱 식사 시간대이기도 하고 저녁을 먹어야 하니 식당을 향해 걸어갔다. 낮에 지인분에게 추천받아준 식당이 있어 그곳으로 향해 걸어갔다. 공교롭게도 숙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여수를 크게 한 바퀴 걸은 셈이 되었다. 식당 도착. 이른 그대로 갈비 전문의 고깃집이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썰렁해서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넓은 규모의 손님이 빽빽해서 깜짝 놀랐다. 맛집이 맞긴 맞는 듯. 고깃집인 만큼 고기 위주의 메뉴밖에 없는데 고기류는 3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하여 나는 혼자라 어쩔 수 없이 식사류인 곰탕을 주문했다. 혼자 여행자의 비극, 군산에서도 비슷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구성은 매우 푸짐했다. 큰 대접에 가득 담긴 곰탕, 그리고 넘치는 고봉밥, 전라도 특유의 푸짐한 반찬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구성이었다. 추운 바깥을 돌아다녔으니 따스한 국물부터 한 숟갈 떠본다. 오, 아주 제대로 진국이다. 푹 고아낸 맛이 아주 제대로 느껴지고 고깃집답게 고기도 아낌없이 들어가 있었다. 곰탕만 먹어봐도 먹어보지 못한 고기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많이 걸어다녀 출출한 상태였어서 진짜 그냥 마구마구 넘어간다. 거짓말 안 보태고 내가 여지껏 먹어본 곰탕 중 제일 맛있었다. 평소 국밥을 좋아해 곰탕도 잘 먹곤 하는데 말이다. 이쯤 되니 그냥 처음부터 고기를 3인분 주문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맛이라면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기필코 고기를 먹으러 오리라는 다짐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든든히 식사를 하고 다시금 숙소로 돌아오면서 여수 여행도 모두 끝나게 되었지만 뭔가 아쉽다.
그래서 숙소에서 운영하는 펍 가게로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다. 다양한 맥주가 있었지만 내가 어제 이곳에 체크인할 때부터 받으며 점 찍어둔 맥주가 있었다. 그건 바로 여수 맥주. 여기는 여수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한 병의 여수 맥주와 함께 홀로 여수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오늘 하루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내일로 여행의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여수에서의 또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여수 엑스포역에서 기차를 타면서 여수 여행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찾는지, 낭만이 있다고 하는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던 여수 여행. 이번 내일로 여행의 하이라이트다웠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일로 여행의 최종 여행지, 마지막 지역을 향해 가고 있다.